세월호 7주기를 맞아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선 7년이라는 세월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 여수산단에서 오염물질 측정 대행계약 제도의 문제점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불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다는 건데 새로운 형태의 측정 대행업체 설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계호 국회의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이와 관련한 확산세가 지역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재추천됐습니다. 국내외 109만 명의 추천 서명과 함께 노벨위원회로 접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7주기를 맞아 참사 해역에 다시 모였습니다. 벌써 7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는 그 바다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지점임을 알리는 노란 부표만 쓸쓸히 남은 바다. 이른 새벽부터 안산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을 달려온 세월호 엄마 아빠들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바다지만 미안함과 그리움에 사무친 아빠는 결국 또 배에 올랐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유민이가 마지막 공포에 떨면서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을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7년의 세월은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꽃도 건네기로 했지만 꽃을 붙든 손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탑승 인원이 제한되면서 20명 남짓한 가족들만 모였지만 바다 위는 7년 전 그날처럼 울음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 유가족들은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규명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며 희생자들이 편안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걔는 엄마 언니 때문에 많이 울 것 같아서 그냥 엄마하고 언니 걱정 그만하고. 앞서 지난 11일 1차로 진행됐던 선상 추모식에서 참사 당시 지휘함이었던 삼천 구함을 배치해 반발을 샀던 해경은 다른 경비함을 배정하고 희생자들에게 함께 헌화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오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 평화나비와 순천 강남여고 학생들은 순천 강남여고에서 순천 조례동 사거리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화나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추모의 글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추모의 글에서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진도 군민과 자원봉사자의 헌신도 간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을 맞아 오늘 지역에서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측정 대행 제도의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해법들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측정 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에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갑을 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는 새로운 형태의 측정 대행업체 설립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측정 대행을 하는 업체를 사기업이 아닌
기관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해마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단순히 수치만을 알려주는 데 그쳐 주민의 건강권이나 알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오염물질과 관리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지역사회 전체가 주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시적인 거버넌스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시민, 기업, 행정기관 등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환경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단특별법 제정과 인력과 장비 보완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관내 거주하는 시민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접촉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당 확진자의 자녀는 최근 여수의 자택을 방문했으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안 심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는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 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심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의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우선 논의될 경우 상임위 통과까지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이 짧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역 의원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담양사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의원 비서관과 지인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도 이 의원 비서관 등 민주당 담양사무소 직원과 접촉한 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중 일부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누아 마가렛 두 간호사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재추천됐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두 수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봉사대상 공모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의 차별과 편견 속에 살던 한센인들을 40여 년 동안 돌보며 참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누아 마가렛 수녀. 지난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벨 평화상 도전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마리안누아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는 올해 마리안누아 마가렛 두 수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국내외 109만 명의 추천 서명과 함께 추천서를 노벨위원회로 접수한 겁니다. 8월까지 심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정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 10월 8일에 최종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고흥군도 인류애를 몸소 실천했던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확산하고 노벨 평화상 재도전 분위기도 전하기 위해 봉사 대상을 제정하고 간호와 봉사 부문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보고 5월 중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9월 중에 저희가 행사를 좀 크게 해서 표창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재도전 사실을 넘어 나눔 연수원 건립, 지원 조례 제정 등 지난 5년 동안의 선양 사업 성과 자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흥 소록도의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재도전은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또 한 차례 깊은 의미를 가진 과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장서공 전남도교육감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환경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관별로 제공하던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제공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22개 시군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전국 공통인 14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한 승용차에는 12만 원, 승합차에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입니다.